안녕하세요.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와 에인절스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다저스는 195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LA로 건너오는데요. 그리고 1965년 에인절스가 창단합니다. 처음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였던 팀명은 1997년 애너하임 에인절스로 바뀌었다가 2005년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LA 에인절스가 되면서 애너하임시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에인절스는 1966년 지금의 에인절 스타디움을 짓기 전까지 4년 동안 다저 스타디움에서 새빵살이를 하는데요. 이때 다저스 월터 오말리 구단주가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을 바가지 씌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LA 야구를 양분하고 있는 두 팀은 현재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반면 에인절스는 트라웃이라는 위대한 선수를 보유하고도 올해 역시 메이저리그 진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저스가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트라웃이 풀타임 시즌을 보낸 지난 8년간 에인절스가 포스트 시즌에 나간 것은 2014년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마운드, 그 중에서도 선발진입니다. 다저스 선발진이 평균 자책점이 2.94로 메이저리그 1위인 반면 에인절스는 5.41로 30개 팀 중 2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 역시 다저스가 739이닝으로 메이저리그 1위인 반면 오프너를 쓰고 있는 에인절스는 553이닝으로 꼴찌입니다. 에인절스는 올해 선발진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타니가 토미존 수술을 받아 올 시즌을 투수로 못 뛰긴 하지만 젊은 저한들인 타일러 스캑스와 앤드류 히니가 있었고 베테랑 맷 하비와 트레버 케이를 각각 1년 1,100만 달러와 1년 900만 달러에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뉴욕을 지키는 다크나이트보다는 밤의 황태자가 되고 싶었던 하비는 12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7.09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방출이 됩니다. 케이힐은 목요일 텍사스전에서 9회 말 동점 상황에서 올라와 안타, 폭투, 끝내기 안타를 허용함으로써 저를 연장의 늪에서 구해줬는데요. 케이힐의 평균 자책점은 현재 6.62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7월 2일 91년생 만 27살의 스캑스가 호텔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다저스는 올 시즌으로 FA가 되는 류현진 선수와 리치를 잡지 않는다고 해도 클레이튼 커쇼, 워커 뷰러, 마에다 겐타, 그리고 로버츠 감독이 내년 선발 자리를 약속한 훌리오 우리아스, 여기에 더스틴 메이, 토니 곤솔린, 로스 스트리플린까지 선발로 쓸 수 있는 투수만 7명에 달하는데요. 반면 수준급 선발 투수 유망주가 전무하다시피 하는 에인절스는 내년 선발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오타니와 히니 2명밖에 없습니다. 팀 유망주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좌완 패트릭 산도발은 다저스로 가면 20위권 유망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인절스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소 2명 정도는 수준급 선발 투수를 보강해야 내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 사정일 텐데요. 하지만 코자트, 하비, 케일 등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에인절스는 현재 메이저리그 17위 수준인 팜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망주 손실이 일어나는 트레이드나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 FA 영입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겁니다. 유망주나 지명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은 두 가지입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는 선수를 영입하거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데려오는 겁니다. 바로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노사협약을 통해 퀄리파잉 오퍼는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퀄리파잉 오퍼 없이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김광현 선수는 류현진 선수가 진출한 이듬해인 2014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했었는데요. 포스팅에서 샌디에고가 200만 달러를 적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샌디에고는 김광현 선수를 불펜 투수로 원했고 김광현 선수는 SK 잔류를 택했습니다. 저는 불펜 투수로 진출하지 않은 것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김광현 선수는 FA가 아닙니다. 따라서 SK가 포스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요. 현재 SK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팅 비용이 될 텐데요. 류현진 선수의 대활약 그리고 메릴 켈리의 메이저리그 데뷔가 이뤄진 만큼 2014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포스팅을 통해 김광현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보내게 되면 SK는 오타니 슈헤이를 포스팅으로 진출시켜준 니포넨 파이터스의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선수단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에인절스는 일본에서 오타니를 포스팅으로 데리고 온 데 이어 다시 한국에서 김광현 선수를 포스팅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현재 에인절스는 김광현 선수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당장의 류현진 선수 영입은 에인절스에게도 페이롤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트라웃을 2030년까지 잡아두는 데 성공했고 푸울스의 계약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타니의 4년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돌아오는 겨울 에인절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혹시라도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에인절스에서 뭉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여름에 상상해보는 겨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밤 9시 매생이TV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